권영준 후보가 서울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 5년간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대형 로펌 7곳의 의뢰를 받아서 법률 의견서 63건을 작성을 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이 18억이 넘습니다. 이 의견서가 어떤 의견서인지 이 내용을 알아야 이 의견서 작성 대가 수령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후보자에게 법률 의견서, 그다음에 의견서와 후보자에게 법률 의견서를 의뢰한 경위, 연관된 사건과 재판 현황, 재판부 구성 자료 등을 요구를 했는데 후보자가 비밀 유지 의무로 인해 제출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자료를 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매우 중요한 공적 관심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출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고액의 소득을 얻게 된 점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송구스러움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기하신 공정성 우려에 대해서도 비록 독립적 지위에서 학자적 소신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 제출을 하였지만 공정성에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정한 모든 신고 및 회피 신청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저희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게 응했고 거의 모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의견서의 내역과 관련해서도 비록 자료가 부족하고 기억이 부정확하지만 최대한 재구성해서 그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해드렸습니다. 다만 다른 로펌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비밀 유지 의무 위반 논란이 있고 또한 해당 의견서가 저만의 정보가 아니라 오히려 그 로펌의 정보 또는 로펌의 산물이라고 그 로펌의 정보라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점에서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법원에 제출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개가 제한되는 그 소송 기록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법적 의무 위반 논란의 여지가 있고 대법관 후보자로서 그러한 법적 의무 위반 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또 다른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 주셔서 매우 송구스럽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사건 정보와 의견서를 제출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인사청문회에서는 공적 관심 사항입니다. 제출해 주세요. 네, 뭐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시간 낭비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예, 청문회를 도와주시는 분들과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제출한다는 얘기인가요? 한번 상의하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니 후보자로서 판단 말씀을 하시지 누구하고 상담을 해요? 예, 뭐 제가 판단할 때는 법적 의무 위반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럼 하여튼 매우 숙고하셔서 네네. 빨리 제출을 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제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이 그냥 이렇게 회피하고 뭐 안 내고 이렇게 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공직 후보자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료 제출은 위원님들이 어떤 걸 요구하시든 원칙적으로 제출을 후보자는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밝히세요. 그리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의문점이 제기되는 거 있으면 소상하게 해명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저희들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국회의원들이 물을 것 제대로 묻지 않고 자료 제출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위원장님 제가 말씀 취지를 잘 경청하였고 잘 이해를 하였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장혜영 의원님께서 그 언급하신 국제중재 사건은 매우 엄격한 밀행성과 비밀 유지성이 요구되는 사건이고 혹시 의혹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론스타 측의 대리하는 로펌의 의뢰를 받아서 증언하거나 의견서를 작성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말씀드리고 아까 일단 비밀 유지 의무 그리고 그 의무 위반에 따른 여러 가지 부정적인 파급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좀 상의를 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네네. 그 자료 제출 그에 응하는 것으로 저 입장을 그렇게 정하세요. 예. 또 박주민 민영배 의원님.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가 그런
그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하는 게 한 열 몇 가지 되는데 가령 임명 절차, 경과, 그다음에 추천 평가 선발의 각 세부 기준, 특히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원래 37명 후보자에 대한 추천인 추천 기관, 이 후보자들의 프로필과 심사 결과 이런 것들을 좀 달라고 했는데 이거 역시 이 법원행정처의 그 규칙 때문에 대법관 후보자 추천위원회의 규칙 때문에 불가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하면 제청 과정 자체가 정확하게 저희들이 알 수가 없게 되고 그 제청 과정이 흔들린다는 것은 이 과정의 정당성이 흔들린다는 것은 이 도대체 이게 납득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법원 내부망에 이런 얘기들이 올라와요. 후보자의 제청을 행정부가 적극 정쟁화하겠다는 예고나 다름없다. 대통령실을 통한 임명 거부 예고는 법에 없는 정치행위다. 헌법이 이렇게 정한 바 없다.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상당한 장애가 초래된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법관들 의견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의 정당성을 위해서 법원행정처에게 저희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도록 요청해 주십시오. 네, 네 전주혜 의원. 예,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뭐 대법관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큰 도덕성과 또한 직무 성실성과 여러 가지를 검증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후보자에 대해서 뭐 필요한 그런 자료는 뭐 충분히 성실하게 제출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그 나온 것처럼 대법관 제청의 과정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라. 저는 이것은 아무리 그 인사 검증의 자리이긴 합니다만 이것은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나오시는 그런 말씀은 결국은 그럼 특정 연구회가 아니라서 뭐 그런 것을 밝히시겠다는 건지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도 거기에 왜 요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그러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돼서 그것을 밝히겠다. 아니면 특정 연구회 출신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밝히겠다. 저는 그러한 의도라고 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어느 정도의 한도를 좀 지켜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 차례 대법관 청문회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모든 그 지금 제청된 사람들의 모든 자료를 요청하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제출받은 바도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처가 제출할 수 있는 자료면 충분히 제출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앞서 나왔던 것은 어떠한 그런 그 인사 과정, 어떠한 그런 추천 과정에서의 지금 불투명성을 좀 밝히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좀 추천한 인사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입니다. 지금 이분이 추천한 사람에 대해서 이분이 그 추천한 우리 후보자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중립성이나 불투명성 이런 것을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사법부의 독립을 저는 침해하는 그러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앞서 있었던 뭐 여러 가지 자료 특히 뭐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공직 후보자가 충분히 적극적으로 저는 임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임명 과정에 있어서의 투명성 이것을 왜 공직 후보자가 이것을 도대체 내야 되는 것이고 왜 이것을 행정처가 내야 되는 것이어서 저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런 면에서 위원장님께서 어느 정도의 이러한 그 분명한 한계를 좀 정해주시기를 저는 요청드리고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1시간 이내에 제출하라고 위원장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후보자를 상대로 한 그런 질의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를 왜 후보자하고 관련된 일이 아닌데 그 투명성을 제기하려고 그러는 거냐. 저는 대법관 인사청문위원을 여러 번 해보신 분이 하시는 말씀으로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유감인데요. 저는 처음입니다. 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법관 구성, 그러니까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데
이 다양성이 이 과정의 정당성이 흔들리면서 헤쳐졌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김명수 대법관하고 무슨 상관이며 정치적으로 이걸 해석하는 이유가 저는 정말 궁금한데, 그래서 제가 이걸 보려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독립적으로, 즉 사법기관이,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고, 그 결과로서 대법관의 구성이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이냐, 이걸 따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만약에 이 규칙에,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규칙에 뭐 5조 6조에 보면은 이 비공개로 돼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 어렵다면 열람이라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대법관을 구성하는 과정에, 이 과정에 대법관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게 침해된 거 아닌가라는 이유 때문에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또 다양성을 얘기를 하시거든요. 지금 후보자는 교수입니다. 저는 그 자체가 다양성을 확보한 그러한 추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회력을 그럼 보자는 얘기신데, 지금 추천위원회 회력을 좀 보자는 그런 얘기밖에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것을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이것은 대법원의 중립성과 독립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무리 인사청문회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열람을 지금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이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법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주시는 선에서 반드시 이제 진행을 해주시기를 요청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다양성을 하기 위해서 왜 모든 자료를 봐야 됩니까? 그 보도 자료만 보더라도 37 이번에 청구된 사람이 누구고, 이것은 언론 자료만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굳이 행정처의 자료를 안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전 의원님. 예, 투명성을 위해서 지금 어떤 것까지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대법원의 독립성과 중립성과 관련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분명히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해주시고, 이것을 침해하는 그러한 청문회가 저는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위원님 취지 알았고요. 일단은 후보자 법원인 행정처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시 한번 그걸 가늠을 하도록 하죠. 김영동 의원님은 같은 취지인가요? 예, 그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죠. 예,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 자 그러면 김성수 의원님. 예, 대구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성수입니다. 먼저 근영준 후보자님,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청문회 준비하면서 이제 주변의 분들 이렇게 의견을 좀 자문을 해봤더니 상당히 좋은 평판들이라서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 이 공직자들 뭐 전체 그 행정부 공직자까지 포함해서 보면은 일반 국민들보다는 좀 높은 수준의 그 윤리 의식, 도덕관을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도 보면은 똑같은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이 공직자인 경우에는 좀 형을 가중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뭐 일률적으로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가중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의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특히 이제 공직자 중에서도 우리 법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더욱 더 엄격한 윤리 의식이 요구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법관이 그 사회적인 비난을 받을 만한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또 기득권의 이익을 옹호한다든지 또 재판 전후에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최대한 하지 말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법관들이 높은 윤리 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서면 질의를 통해 가지고 법관의 거짓말은 일반 국민보다 더 무겁고 엄중히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굉장히 상식적인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굉장히 좀 이렇게 모호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 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관의 거짓말은 당연히 권장할 만한 사항이 아니고 비난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비난받을 상황인데 대법관 후보로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엉뚱한 답변했는데 구체적 사안이 뭡니까 여기서?
어떤 걸 제가 염두에 두고 구체적 사안을 했던 겁니까? 워낙 많은 서면 질의를 받다 보니까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아마 김명수 대법원장님의 거짓말 논란과 관련된 질문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추상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게 답변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 이제 대법관 후보자라고 하면은 김명수 대법관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거짓말했다 하면은 잘못했다고 이렇게 소신 있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일반론으로서 거짓말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재판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법관 후보자로서 미리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이 또 다른 사법 불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거짓말 한 그렇게 게 이게 말씀드렸습니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오늘 언론 보도에도 보면은 지금 현직 대법원장으로서는 초유의 지금 검찰에서 기소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거짓말한 사실 자체가 명백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소 위기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언론 보도를 저도 봤습니다만 어쨌든 기소가 되면 재판 사안이 되는 것이고 재판 사안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부적절한 면이 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 뭐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임부장 판사 탄핵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그 대법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 수리를 거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니까 분명히 문서로 사실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뒤에 녹취가 공개된 거 아닙니까? 녹취 내용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지금 툭 까놓고 이야기하면 지금 여기 지금이 거의 민주당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이 대법원장이 이것만 보면 완전히 막연히 정치적인 이유로 이게 지금 사표 수리를 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로 노골적인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비난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의원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관의 윤리의식이 높아야 한다는 점, 거짓말은 결코 권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사안은 재판 사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김명수 대법관이 진짜 사법부에 그런 실추시킨 사례는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지금 그 한진 대한항공 그 조현한 한진 부사장 해왕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그때 재판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2심 마지막 3심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2심을 최종 합격으로 확정해서 집행유예를 좀 풀려나게 했었는데 문제는 그 한진 법무팀에 대법원장의 며느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저희가 자료 요구가 그 답변이 자료가 안 왔다고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근데 재판이 끝나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재판 당사자였던 한진 법무팀을 대법원장 공간으로 불러가지고 만찬까지 대접을 했어요. 이게 누가 보더라도 보면은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네, 제가 법원을 오래 떠나 있어서 사실 그 사안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어쨌든 일반론으로 법관이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피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재판 거래 의혹이 더욱 이렇게 좀 짙은 부분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공간에서 만찬까지 했을 뿐만 아니고 바로 그 1년 뒤에는 이 변호사들한테 대해서 해외 연수에 그 특혜를 주는데 이 해당되는 그 강모 변호사한테는 다른 직원들보다 굉장히 빠르게 산의 연수까지 보내주는 특혜를 받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게 재판 거래 의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당사자에 대해서 특정하지 않고 만약에 앞으로 대법관이 되신 이후에 대법원장이나 또 주변에 대법관이나 지금 이와 유사한 사례 이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또 본인이 직접 재판했던 사건과 관계 있는 변호사를 재판 전후에 만난다든지 이런 사실을 인지하게 됐을 때 어떻게 처신하시겠습니까? 예,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고 재판의 저울은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사적 관계 때문에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해쳐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이 동료 대법관이거나 대법원장이면 그냥 못 본 척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법 앞에서는 대법원장이든 대법관이든 누구이든 평등하기 때문에 모두가 법적 요청을 지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법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좀 저버리고 사법부를 실추시킬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